다음은 유아들이 놀이를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면 실습생 입장에서 어떻게 중재하는 게 맞을까요? 실습생이 중재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 제가 실습생일 때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실습생일 때 그 반에서 선생님이 이제 보조 선생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조 선생님 역할을 했었어야 했고, 아이들이 인원수가 반에서 그때 한 28명, 3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은 바깥 놀이를 나가서 있고, 반은 또 선생님이 소그룹으로 그 교실 안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을 아이들 데리고 바깥 놀이를 나갔는데, 바깥 놀이터에서 이제 애들이 막 놀다가 두 남자친구가 싸움이 난 거예요. 이제 얘기를 이렇게 지켜봤더니 한 아이는 이렇게 정면 이렇게 미끄럼을 바르게 내려오고 있었고, 한 명은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거꾸로 올라가고 있었고, 그래서 둘이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누가 더 잘못했냐 하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없고, 그리고 제가 또 그걸 담임 선생님한테 전달해서 다시 교실로 들어가면 또 거기 바깥놀이 있는 친구들은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다 선생님 없이 아이들끼리만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중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아이한테 이제 둘을 불러다 놓고, 왜 그러니? 하고서 물어보고 얘기를 다 들어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들 누가 더 잘못을 한 것 같나요? 저는 그때 거꾸로 올라간 아이들이 이제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아이가 이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 거꾸로 올라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올라갔어? 하면서 이제 사과를 해라. 이제 이랬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하고 나서 정리가 다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제 그 부모님들이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아이가 거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왜 그걸 무조건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를 했냐. 어쨌든 내려오면서 서로 부딪혔으니까 서로 같이 잘못을 했다고 하고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얘기가 진행이 됐었었는데요. 그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담임 선생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중재를 해서 서로 이제 말려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중재를 했었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선생님도 중재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아이 편을 들어서 그 아이가 잘못을 했으니까 너가 사과를 해라, 이런 거보다는 우선은 그 상황에서는 상황을 좀 정리하는 의미로 애들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이구나 라고 하고, 저는 그거를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을 해드리고,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담임 선생님께서 정리할 수 있게끔 선생님은 도와주는 역할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은 이제 좋은 의도로 담임 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서 하는 상황이라도, 애들이 또 어떻게 부모님들에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 또 틀려지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어머님들한테 정확하게 또 얘기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된다고 하면 선생님은 얘들 얘기를 잘 듣고 그 상황을 정리를만 한 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담임 선생님한테 주는 걸로 끝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유아들에게 다양한 지도가 이루어지는데 실습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습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이제 수업을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다 가림막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거리 두기로 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예전처럼 아이들 모둠 속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따로 가림막 있는 곳에서 먹어야 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빨리 드시고 아이들한테 가서 뭐 식사를 이렇게 잘 먹을 수 있게, 빨리 제 시간 안에 먹을 수 있게 좀 약간 옆에서 도와주고, 흘린 거 있으면 그걸 좀 정리해주고, 이제 이렇게 그 지도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거리 두기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한 명이 들어갔으면 좀 시간차를 두고 또 한 명을 또 들여보내고, 이제 이런 식의 센스 있는 그렇게 행동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도 70세 선생님이 오셔서 알아서 화장실을 누가 간다고 하면 같이 따라가서 좀 도와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줄을 좀 잘 안 서면 옆에서 이렇게 우리 이쪽으로 좀 붙을까, 여기 난간 잡자라든지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은 담임 선생님도 더 손이 좀 덜 가고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실습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성실함도 있고, 그리고 센스 있는 행동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 선생님 손 한 명 한 명 가지 않는 그 아이들을 선생님이 뒤에서 그 골고루 다 보시면서 제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이 신학기 적응을 잘하지 못한 경우 실습생은 유아들과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라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실습 선생님들이 오시면 아이들의 관심이 다 그 선생님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선생님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친절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그 선생님들한테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실습생 선생님이어도 싫고 담임 선생님이어도 싫고 무조건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가족만 찾게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저는 그 선생님께서 뭔가 같이 놀자 하고 억지로 활동을 진행을 시키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옆에 앉아서 같이 달래주면서 엄마가 보고 싶어? 그렇겠다. 나도 선생님도 엄마가 보고 싶은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그 친구랑 같이 함께 그 친구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가끔씩 애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저한테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는 언제 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나도 선생님도 엄마가 보고 싶은데 선생님은 언제 엄마를 만나러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오히려 역으로. 그러면 그 아이들가 선생님은 지금 가요. 그러고 말을 해요. 선생님도 지금 엄마 보러 가요. 나도 갈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을 하면 선생님은 지금 일하고 있어서 갈 수가 없어. 원장님은 너는 유치원에서 점심은 먹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엄마가 오지 않을까? 너는 그래도 점심 먹고라도 엄마가 오지. 원장님은 점심 먹고 엄마가 오지 않아. 그럼 원장님은 엄마를 언제 볼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함께 이제 동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 그 아이가 이제 엄마를 찾거나 그러면 막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왜냐면 울면서 막 우리 엄마한테 갈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막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도 같이 함께 그걸 그래 엄마가 보고 싶구나. 나도 보고 싶은데 그래 엄마가 보고 싶지 하면서 그 상황을 잘 달래주고 이해해주면은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이제 더 잘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처럼 선생님이 이제 곧 올 거야. 자 이제 곧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는 아이들이 믿지 않아요. 정확하게 선생님한테 저희도 정확하게 좀 얘기하는 편이에요. 점심 먹고 나서 엄마가 올 거야. 아니면 점심 먹고 나서 친구들하고 조금만 바깥 놀이를 하고 나서 엄마가 올 거야.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좀 알려주는 편이에요. 애들이 요즘 애들은 좀 똑똑해서 조금만 있다가 그럼 지금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거짓말이구나 나중에 알게 되면 선생님은 더 믿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정확하게 선생님이 담임선생님한테 이 친구는 그럼 언제 간다고 얘기를 해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한 정확한 정보를 아이한테 주고 그때까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뭐하고 놀까? 뭐하고 지내고 있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너무 찾는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이해해도 너무 찾는다 그러면은 저는 그럼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전화해서 엄마한테 정확히 몇 시에 올 수 있는지 언제 올 수 있는지 물어볼까? 이제 그렇게 해서 엄마랑 좀 전화 통화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내가 이렇게 힘들면 엄마한테 전화는 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너무 힘들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말도 안 하고 저한테 오기도 해요. 네, 엄마한테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그럴 때는 처음에는 잘 해주다가 나중에는 선생님한테 허락받고는 나와야 해라고 하면서 또 그게 또 다른 거를 또 그 미션을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선생님은 이제 전화나 이런 거는 안 됐죠도 그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잠시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봤더니 놀이에 관한 질문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거를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아들이 놀이가 항상 의미 있는 건지 궁금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선생님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한 친구는 강아지 주인이고 한 친구는 강아지여서 강아지 목줄을 하고 계속 강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아 놀이구나 하지만, 또 이 친구의 부모님이 보신다고 하시면 이거는 이게 왜 얘가 네 발로 기어다니냐 하면서 또 속상해할 수 있는 놀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같은 놀이를 계속 반복해서 놀아도 그걸 그냥 놔둬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물어봤었거든요. 선생님들 같으시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교사 시절에는 이렇게 강아지 놀이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아이가 계속 목줄을 하고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는 이제 좀 초반에는 이렇게 무슨 놀이야 이렇게 하고서는 봐뒀다가 그 다음에는 역할을 바꿔서 해보던지 아니면 다른 걸 다 이렇게 못하게 제가 지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누가 봐도 이게 사람이 네 발로 계속 다니는 거는 힘들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부모님들이 봤을 때나 CCTV로 또 찍혔을 걸 봤을 때는 또 속상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자제를 시켰던 적이 있었었는데, 우선은 아이들의 놀이는 항상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거라도 블럭을 하더라도 아니면 작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더라도 저는 다 그게 의미 있는 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그걸 좀 더 확장해서 다른 친구들이랑 협동해서 만들 수 있는 놀이로 만들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놀이 같은 경우에도 두 명만 그렇게, 한 명은 계속 주인 역할을 하고 한 명은 계속 목줄을 하고서는 이렇게 다닌다고 해도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함께 네다섯 명이 더 모여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지도를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가 강아지가 아니라, 그러면 얘들아 이 강아지 하는 친구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강아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해서 만약 애들이 인형으로 해요 라든지, 그렇게 되면 이 강아지 인형을 구해다가 그렇게 강아지 인형으로 목줄 해가지고 그 놀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옆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한번 그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아이들한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재밌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걸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은 놀이를 같은 형식으로 했을 때는 그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거라면 그게 놔둔 다음에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선생님이 좋은 질문 하나만 이렇게 툭 던져주면 그게 또 두세 명이 또 모여서 크게 놀이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다르게 더 발전되게 더 확장되게 놀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입 유아가 부모가 떨어지기 싫어서 등원을 자꾸 눈물을 보인다면 교사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희 유치원에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 친구가 3월 한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진짜 잘 나왔어요. 그리고 둘째 주 지나고 나서 이제 안 거죠. 내가 점심을 먹고 나서 한참 후에 우리 엄마를 만나는구나. 내가 유치원에 가는 동안에 우리 엄마를 못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못 모르고 새로운 놀잇감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신기해가지고 막 다니다가 한 2주 지나니까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이 친구를 우선은 부모님이랑 그냥 무조건 떨어뜨리면 더 이제 아이가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는 담임 선생님을 우선 불러서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제 보듬어 주기를 기다렸다가, 어머님한테도 어머니 그러면 지금 가시지 마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여기서 잠깐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아이하고 우리 그러면 친구들 누구 왔는지만 한번 보러 갈까?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하러 갈까? 하면서 이제 점차 그러면서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도 어머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든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은 항상 이겨냈었어요. 적응을. 그런데 이때 가장 지쳐하시고 포기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선생님이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친구들이랑 먼저 인사 한번 하고 올까? 이제 그러면서 데리고 올라갔을 때 저는 이제 그 어머님을 맡아서 제가
어머니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지치면 안 되니까 지치지 마시고 선생님을 믿고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적응하고 어머님이 언제가 이렇게 울었던가, 우리 애가 언제 이렇게 울었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잘 올 수 있다.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항상 제가 격려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아이한테 무조건 막 어머님이랑 뛰어놀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인사만 하고, 그리고 뭐 놀이 두 개만 하고 집에 가자 해가지고 어머님한테 기다려줄 수 있는 어머님이면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만약에 어머님이 되신다고 하시면 가끔씩 내려와서 엄마가 진짜 있는지 확인시켜주고 다시 올라가서 놀이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을 점점 활동 시간을 늘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가 시간까지 가서 적응을 시키는 게 좋거든요. 아이들이 생각 외로 담임 선생님하고 애착은 금방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과의 애착을 먼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식하는 유아 혹은 밥을 아예 먹기 싫어하는 유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잖아요. 제가 그때 아까 말을 한 것처럼 편식하는 유아를 고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저도 편식하는 게 있고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 어머님들은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밥 잘 먹게 해주세요 라는 걸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어머님들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먹기 싫어하면 먹이지 마세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어머님들의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힘들게 밥 먹으면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걸 원치 않아 하세요. 그리고 저 또한 아이가 그렇게 먹기 싫어하는데 억지로만 먹이고 선생님이 그걸로도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고 저도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식하는 유아가 있거나 밥을 아예 안 먹는 유아가 있으면 진짜 한 숟가락도 안 먹는다 그러면 저는 그냥 선생님 그럼 먹이지 마세요 라고 하고, 그러면 아니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반찬 하나라도 먹으면 그거라도 그냥 주라고 하는데 정대로 다 먹기 싫어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바로 이때는 밥을 아예 안 먹었으니까 이때는 바로 어머님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너무 먹기 싫어하는데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 밥을 안 먹여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네 그럼 먹이지 말아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뭐 한 숟가락도 한 숟가락만 먹여주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 밥을 너무 많이 안 먹었다, 그래서 배가 고플 것이다 이러면 또 어머님도 알아서 그러면은 저희가 좀 일찍 데리러 갈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절대 식사 때문에 애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요.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즐겁게 그냥 식사는 즐겁게 하는 거라고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차가 심할 경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개인차는 정말 누구나 다 있어요. 어떤 아이는 굉장히 느릴 거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산만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정말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서 앞서가서 오히려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잘하는 애들한테 어렵게 하면은 다른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너무 쉽게 하면 또 그 잘하는 친구들은 그게 뭐예요? 나 그거 다 알아요. 나 그거 재미 하나도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난이도의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 정도로 해가지고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수업에 같이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그 다른 선생님들한테라도 얘기를 부탁을 해서 그 아이가 잘 어울릴 수 있고 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그 친구한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다른 친구들한테 수업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서는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기가 되면 이제 아이들과의 유대감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과의 유대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되는지 이제 물어보시는데, 우선은 딱 신학기가 됐어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무조건 선생님을 믿고 그 다음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도 지켜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잘 하셔야 되는 건 소통이에요. 소통. 부모님들과 소통을 정말 자주 하셔야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아이의 작은 거,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는데 화장실에서 뭐 손을 혼자 너무 잘 씻더라, 이제 그런 작은 것도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별게 아니어도 엄마들은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작은 거라도 어머님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저는 좋은 것 같고요. 소통을 얼만큼 많이 해서 엄마들이 선생님과의 그 전화도 자주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어머님들이 선생님을 믿는 그 신뢰도도 향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가 있을 때만 전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선생님도 계세요. 예를 들어 싸움을 할 때나 다쳤을 때나 이럴 때만 전화를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머님들과의 소통에서는 정말 작은 일들 그리고 잘했던 것들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하시는 게 선생님이 그 반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도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건 소통이에요. 어머님들과 소통을 꼭 해라. 부모님들과 소통을 꼭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현재 유아교육 기관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유아교육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원격 수업하라고 해서 원격 수업하고 줌하라고 하면 또 줌하고 아이들 뭐 종일반만 와야 된다고 하면 종일반만 오고 이랬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놀이 지원도 선생님께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면서 이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중간중간마다 열 체크하고 중간중간마다 손 소독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실 안에서나 유치원 안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이 바깥에서만큼 막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서로 떨어져 있어서 서로 놀지도 않고 이러지는 않아요. 같이 함께 놀고 이제 이러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방역은 선생님들이 신경을 쓰시고 아이들한테도 교육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어린이집의 평가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쭉 24년을 유치원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제 친구 중에서 아는 그 국공립 어린이집에 원감 선생님이 계신 분이 계셔서 있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봐서 이제 답변을 드리는 건데 어린이집 평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복잡해요. 네, 이거는 제가 교사 시절에도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이다. 그러면 직접 선생님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안전한 거 이렇게 체크하시고 진짜 이게 규격화된 거 맞나 이런 거 체크하시고 그다음 저희 서류 보시고 이제 이 정도였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가위가 아이들 손이 닿는 곳에 있는가 아니면 모서리마다 다 뭐가 붙여져 있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걸리는 선들이 없는가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게 굉장히 몇백 가지가 있어서 그걸 다 체크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 평가원들이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이제 개정 누리과정으로 좀 바뀌면서 어린이집도 좀 바뀌었겠죠.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그게 많이 축소화가 되긴 했대요. 예, 많이 축소화가 됐는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대요. 안전과 그다음 상호작용, 그다음 이렇게 나눠지는데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안전은 거의 비슷하대. 아직도 가위가 아이들 눈높이에 있으면 안 되고 손에 닿는 곳에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 모서리마다 다 이렇게 정확하게 다 모서리 방지 부딪히는 거 방지 그게 다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다리에 걸리는 거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미술할 때만 이제 가위를 선생님들이 딱딱 놔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거의 다 비슷한데 이제 달라진 게 있다면 상호작용을 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가위원이 두 분이 오신대요. 한 분은 서류만 보시는 분이에요. 서류에 진짜 안전에 대한 서류, 일지, 주안 그런 것들만 막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상호작용을 하는 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애들과의 상호작용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아 그랬구나. 그렇게 해서 너가 이러고 놀이를 하고 싶었구나.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
할까? 아니면 뭐 친구랑 이렇게 해서 속상했구나. 그래 너무 속상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친구랑 이렇게 해서 좀 관계를 다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계속 옆에서 말도 해주고 이제 저는 유치원 교육과정 유치원 유아교육과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배운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아이 메시지 뭐 이런 거를 따로 강의를 듣고 연수를 다녔던 적은 있지만 저한테 따로 그렇게 알려준 적은 없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상호작용이.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이 예시가 껌껌이 다 되어 있대요. 그랬구나 라는 말을 했는지 그래서 너가 속상했구나 라는 말을 했는지 그런 게 평가에 구절마다 다 있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랬구나 이 말을 몇 번 했는지 체크, 속상했구나 몇 번 했는지 체크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를만 숙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숙지하고 그 얘기만 평가위원들이 왔을 때 그 얘기만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좀 많이 간소화되긴 했지만 선생님들이 숙지해서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생겼다라고 그분이 이제 원감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평가는 아직 유치원은 이제 서면으로 좀 바뀌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아직은 서면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와서 하나하나 다 선생님들한테 이런 문구를 써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에 만약에 선생님들이 취업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평가할 때는 선생님들이 좀 유아교육을 나온 선생님들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지표가 좀 복잡할 뿐이지 기본적으로 유아교육을 나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